살펴볼 시간입니다. 원래는 지난 시간에 보조적 연결어미를 살펴봤어야 되는데요. 전성어미와 선어말어미를 먼저 살펴봤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어미는 용언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어미였어요. 용언은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명사, 관용사, 부사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성어미가 존재했죠.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과 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문제는 명사 파생 접사에도 같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명사 파생 접사와 구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서술성을 갖고 있느냐. 서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가질 때 서술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주어를 갖고 있으면 서술성을 갖는 것이고 서술성을 갖고 있으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식성분의 종류입니다. 자, 명사 파생 접사가 쓰인 경우에는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오는 수식성분이 관형어이지만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경우는 여전히 품사는 용언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수식성분이 부사어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 을, 던이 있었는데 각각 시제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했고요. 부사형 전성어미에는 개, 도록, 아서, 이 정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종속적 연결어미와 형태가 같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요. 선어말어미 종류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제 표현입니다. 시제 표현에는 더, 얻는, get, 리 5가지의 선어말어미가 존재했는데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선어말어미였습니다. 그리고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만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공손 표현에 옵이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선어말어미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보조적 연결어미 그리고 보조용언의 개념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공부해보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사실 보조적 연결어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핵심적으로 보조용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복습을 해봅시다. 먼저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눴죠.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어미라면 비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지 않는 어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종결어미에 연결어미와 전성어미가 있었고요. 연결어미에 바로 보조적 연결어미가 포함됩니다. 대등 종속적 연결어미와 함께요. 그리고 전성어미는 용언의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고 언급을 했죠.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 줍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각각 무엇이냐? 본용언은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해주는 용언을 말합니다.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술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서술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먹다 라고 하면은 주어, 누가 먹었는지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체를 주되게 서술해주는 것을 우리 본용언.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용언은 본용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과연 보조용언이 무엇이냐? 보조용언은 말 그대로 본용언을 보조해줍니다. 본용언의 뜻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를 살펴보죠. 자, 영수가 밥을 다 먹어간다와 영수가 밥을 다 먹고 갔다 라고 하는 문장을 선생님이 제시했는데요. 각각 영수, 밥, 다, 먹다, 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자, 일단 용언이 2개 사용되었다는 건 보입니까? 일단 먹다와 가다가 지금 쓰여있죠. 그러니까 용언 2개를 이어주고 있는 이 어와 고가 바로 연결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다가 지금 이트의 의미로 쓰인 것,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다, 갔다가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의 의미로 쓰이고 있을까요? 자, 살펴보죠.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수가 밥을 다 먹고 갔다 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도 it이고 가다도 고유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 주체, 그러니까 영수가 먹은 것도 한 거고요. 간 것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본용언의 구성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영수가 밥을 다 먹어간다 라고 하는 문장은 먹다는 분명하게 i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간다는
먹어간다의 간다는 고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를 우리는 보조용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이어주고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는 겁니다. 보조적 연결어미에는 아, 개, 지, 고가 있는데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본용언 구성에도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본용언과 본용언을 이어주고 있는 이 연결어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종속적 연결어미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고는 대동적 연결어미도 있고 종속적 연결어미에도 있고 이렇게 보조적 연결어미에도 있어요. 그래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녀석인데요. 먹고 가다에서의 고가 종속적 연결어미인 까닭은요. 먹는 것이 먼저고 간 것이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선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선생님이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본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고 땅이 젖었다 라고 하는 문장은 비가 온 것이 먼저고 땅이 젖은 것이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뒷 문장을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땅이 젖고 비가 왔다. 이러면 뭔가 선후가 달라졌죠. 그리고 앞문장을 뒷문장에 넣어봤을 때도 땅이 비가 오고 젖었다 라고 하는 괜찮은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는 종속적 연결어미고요. 먹고 갔다에 쓰인 고도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어는 보조적 연결어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보조적 연결어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보다는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쓰였던 가다는요. 본용언도 있고 보조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조용언과 본용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영수가 밥을 다 먹어간다와 영수가 밥을 다 먹고 갔다. 아까 그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보조해 줘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 이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밥을 다 먹어 뒤에 서가 붙으면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영수가 밥을 다 먹어서 간다 라고 하는 문장은 다 먹어가다 라고 하는 말과는 완전 다른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영수가 밥을 다 먹고서 갔다. 본용언 구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본용언 구성은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밥을 다 먹고 바로 갔다처럼 부사어가 들어가도 문장에는 전혀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영수가 밥을 다 먹어 바로 간다 라든지 영수가 밥을 다 먹어 빨리 간다 라는 말은 되지 않죠. 그렇죠? 비문이 됩니다. 자, 이처럼 분리할 수 있느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뭔가 다른 문법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느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원리이긴 한데요. 본용언은 각각 이 주체를 서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은 어떨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수가 밥을 다 먹었다, 영수가 갔다, 이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가다가 고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가 밥을 다 먹었다는 가능하지만 영수가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랫 문장은 영수가 밥을 다 먹었다. 그리고 영수가 갔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본용언 구성은 왜냐하면 각각의 용언이 이 주어와 호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방법 기억하면 됩니다. 서를 넣어본다. 그리고 다른 수식성분, 부사어 대표적으로 부사어를 넣어본다. 세 번째, 문장을 나누어 본다. 그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구성, 불가능하면 보조용언과 본용언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용언, 보조용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어말어미에 대해서 그 전에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걸 알아봐야겠네요. 선어말어미 지난 시간에 했죠. 자,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민석이가 보고 싶다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보조용언입니다.
쉽다는 보조용언밖에 없어요. 자, 보고서 쉽다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보고 빨리 쉽다처럼 뭐 다른 부사어가 들어갈 수도 없고요. 두 문장으로 쪼갤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민이가 과자를 사 먹었다 같은 경우는 본용언입니다. 왜요? 사서 먹었다 되는군요. 그렇죠? 과자를 사 빨리 먹었다. 과자를 사 바로 먹었다. 다 가능하죠. 본용언입니다. 유나는 종이를 휴지통에 접어버렸다. 접어서 버린 것이죠. 본용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아는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해서 버렸다는 뭐겠습니까? 잊어서 버렸다 안 되죠? 그렇죠? 잊어서 버렸다 안 되고 잊어 바로 버렸다, 잊어 빨리 버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준이가 문제를 어렵게 냈다 같은 경우는 준이가 낸 거기 때문에 그냥 본용언으로 봐야 되고요. 주희가 옷을 개어두었다. 개어서 둔 거죠. 개어 예쁘게 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조용언으로 봐야겠네요. 아, 실수? 본용언으로 본 거죠. 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유진이가 아침을 잘 먹어두었다. 같은 두었다지만 이 두었다는 보조용언입니다. 왜요? 먹어서 두었다 안 되죠. 먹어 든든히 두었다 이런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조용언 찾아봤고요. 본용언도 각각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180쪽이 아니라 183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 19번 문제인데요. 가는 학생의 메모고요. 오늘 선생님 수업과 비슷한 수업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인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한 내용입니다. 이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우선 가 메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용언 구성, 그러니까 아까 봤던 먹고 갔다와 비슷한 구성입니다. 자, 일단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자, 먹은 것도 영수였고요. 간 것도 영수였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올 수 있다. 먹고 바로 갔다처럼 부사하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왜? 각각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자, 본용언, 보조용언의 구성은 먹어가다 라는 말이에요. 자, 앞에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돼요. 준이가 영수가 밥을 먹었다. 앞에 문장만 성립되지만 뒤에 용언 가다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조용언도 각각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먹어가다에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합성동사는 지금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합성어 부분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다 같은 경우에 돌다와 가다가 지금 합성된 건데 여기에 아라고 하는 뭐가 쓰인 거예요? 연결어미가 쓰였고 이런 합성어를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 부른다고도 했죠.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어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나와요. 그럼 집어먹다는 뭡니까? 합성동사인 겁니다. 근데 잊어먹다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잊어먹다는 뭐냐? 잊어먹다는 이 먹는 건 아닐 거예요. 나는 그와의 약속을 잊어먹었다 했을 때 잊어서 먹다? 안 되죠. 그리고 그와의 약속을 잊었다는 되지만 그와의 약속을 먹다라는 말은 어색합니다. 완전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먹다는 보조용언인 겁니다. 보조용언. 그래서 이 친구는 보조용언이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면 더 쉬울 겁니다. 1번. 기억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합성동사면 두 용언 붙여 써야 되고요. 집어먹다, 겁을 집어먹다. 집어먹다의 두 번째 뜻이 겁, 두려움 따위를 가지게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고 합성동사 맞습니다. 붙여 쓴 거 맞고요. 자, 2번. 자, 니은은 뒤에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건 보조용언이 쓰였다는 얘기네요.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보겠습니다. 잊어먹다 선생님이 보조용언이라고 했죠. 그쵸? 잊어먹다, 먹었다 보조용언이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는 두 용언 띄어 쓰는 게 맞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3번 집어먹었다. 공금을 집어먹었다는 이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 검색 목록의 첫 번째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 횡령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거의 유사하네요. 자, 그런데 공금을 집어먹다는 거 횡령하다는 의미로 쓰인 합성동사입니다. 근데 3번 선지 볼게요. 각각의 용언이라고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이라는 서술은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리을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집다와 먹다 사이에 허겁지겁 같은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집어 허겁지겁 먹었다. 그리고 본용언과 본용언의 구성은 반드시 띄어 쓴다고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미음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죠. 잊어먹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에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보조용언이니까요.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허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확실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용언이 아니고요.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장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